해외 입국자 관리. 방역 쏙쏙. 방역 쏙쏙. 여러분의 학습을 도와드릴 방역 컨설턴트입니다. 해외 입국자가 격리시설이 아닌 자택으로 이동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B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A국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승용차를 타고 격리시설이 아닌 자택으로 이동했으며 B씨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검사를 곧장 실시하여 입국 이튿날에 코로나19 양성 확인 후 확진자로 분류시켰습니다. 이렇듯 B씨의 경우처럼 자차로 이동한 경우 격리 대상에서 누락되는 방역의 허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역 쏙쏙, 해외 입국자의 입국에서 자가격리로 안전하게 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 여부가 확실해질 때까지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자가격리로 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외 입국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학습을 통해 해외 입국 절차와 해외 입국자 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개요. 2020년 3월 중 외국의 방역 상황이 악화되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당시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한국이 18명으로 전 세계 평균 9.0명일 때 유럽은 30.5명, 미국 25.2명 등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는 2월 4일 후베이 성을 제외한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 진단 앱을 통해 능동적으로 감시했습니다. 이때 후베이 성 입국자는 입국이 제한되었으며 나머지 중국발 내외국인은 연락처 확인 후 입국을 허용하였습니다. 3월 19일에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 진단 앱을 통해 능동 감시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때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고 입국장 내 검역 등의 조치를 하고 국내 연락처나 주소를 확인 후 입국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자가 진단 앱을 설치하고 필요시 진단 검사 등을 하였습니다. 이후 외국의 상황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3월 22일에는 유럽, 3월 27일에는 미국, 4월 1일부터는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한 후 입국을 허용하면서 앱을 통해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는 검역법과 감염병 예방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검역법 제15조에서는 감염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등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찰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서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격리 방안. 먼저 자가격리는 외교, 국무, 협정비자를 소유하거나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리고 항공기 승무원이나 선원 중 일부는 면제됩니다. 상세한 격리 면제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과 국내 거소지가 없는 내국인은 지정된 시설에서 격리되는데 여기서 인천공항에서 입국한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그 외 공항에서 입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지정한 격리시설로 입소하게 됩니다. 국내 거소지가 없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합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 입국 절차. 해외 입국은 특별 검역 신고서 작성, 검역 절차,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입국 심사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특별 검역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모든 입국자는 항공기 내에서 배부받은 특별 검역 신고서에 개인 신상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기재하는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제 거주할 주소를 입력해야 하며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특별검역 신고서 샘플은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항 검역 대응 절차는 증상 발현 여부 및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고정 검역대에서 증상이 있다고 판명받은 유증상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일 경우 치료를 받고 음성일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 조치를 하게 됩니다. 고정검역대에서 증상이 없다고 판명받은 무증상자 중에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되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양성일 경우 치료를 받고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가 지속됩니다.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일 경우 치료를 받고 음성일 경우 14일 동안 시설격리를 해야 합니다. 격리 면제 대상자는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일 경우 치료를 받고 음성일 경우 자가 진단 앱을 통해 능동감시를 받게 됩니다. 특히 격리 면제 대상자 중 외교, 공무 자격 입국자는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거주지로 이동하여 자가격리를 하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무증상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유증상의 음성 판정받은 대상자는 본인과 지인의 연락처, 자가격리 앱 설치를 확인받은 후 검역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과정에서 원활한 자가격리 앱 설치를 위해 지원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등 300여 명의 인력이 공항에 파견되었으며 공항 검역장에 자가격리 앱 설치 안내 배너도 300여 개 설치하였습니다. 앱 홍보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외 공간을 통해 세계 각국에 안내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세계 항공사의 안내문 및 기내방송 안내 협조를 요청을 하는 등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의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역 절차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를 마치면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면 법무부, 질병관리청, 지자체 간의 입국자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시행 초기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법무부 입국자 명단과 자가격리 앱 설치자 정보를 질병관리청과 지자체에 송부하였는데 이 두 정보는 불완전하고 파편화된 정보라는 한계가 있어 정보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지자체에게 오히려 혼선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부처 간 조정회의를 통해 2020년 4월 13일 이후부터는 법무부 입국심사 과정에서 특별 검역신고서상의 정보를 전수 입력함으로써 지자체에 완전한 해외 입국자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정보의 질을 둘러싼 논란도 더 이상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없었더라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했을 만큼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현재 지자체로 전달되는 정보의 유형에는 앱 설치자 정보와 외국인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 즉 파인 시스템 정보, 그리고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그리고 기타 입국자 명단 불명시가 있습니다. 자가격리 앱 설치자 정보는 공항에서 해외 입국자가 앱 설치 후 주소를 입력한 후
지자체에서 시, 군구, 총괄 공무원이 전담 공무원 앱에 자가격리자를 자동 등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모든 입국자의 특별 검역 신고서 정보를 입력한 뒤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상의 명단을 질병관리청에서 IS 시스템에 입력한 뒤 지자체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입국자 명단 불명시에 대해서는 법무부 콜센터 입국자 정보 안내를 통해 누락자를 보완하고, 여기서도 확보되지 못하는 정보는 경찰의 신원 확인 요청을 통해 확인합니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시에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게 되는데, 자택 이동 중 다른 장소 방문 시 무단 이탈로 고발 조치될 수 있으므로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자택으로 곧장 이동해야 합니다. 입국 절차 이후 관리. 해외 입국자는 승용차로 귀가하는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할 경우 해외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나 KTX 전용칸을 이용하고, 각 지역 KTX 역사에서 자가까지는 승용차 등을 이용하거나 지자체별 수송 대책에 따라 귀가하게 됩니다. 최근 해외 입국자로 인한 가족 내 2차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 동거인 등이 공항에서 해외 입국자를 맞이할 때에는 인사할 때 악수나 포옹 등 신체 접촉을 피해야 하며, 차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승용차에서 앞 뒷줄로 떨어져 앉고 이동 중에는 자주 환기하도록 합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추가적 진단검사 방안으로는 입국 즉시 전수검사, 전수검사 및 격리 해제 전 추가검사, 해외 입국자 사전 신고제 등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 조치 후 3일 이내에 전수 진단검사를 받게 하는 곳도 있으며, 안심숙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국내 가족이 안심숙소에 투숙할 수 있습니다. 안심숙소는 가족 간 감염 우려를 해소할 수 있고,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숙소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현재 13개의 시도에서 159개 안심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받고 입국하는 경우, 공항에서 진단검사 음성을 받으면 자가격리 의무가 없어지는 반면, 면제서 없이 입국하여 자가격리 중 장례식을 참석해야 하면 지자체 보건소장의 재량에 따라 20분에서 2~3시간 정도로만 참석이 가능한데요. 이 문제에 대해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확진 환자의 접촉자가 아닌 해외 입국자가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가족 등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인도적 차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장례식 참석 범위를 통일하였습니다. 즉, 9월 12일부터는 보건소장의 판단으로 최대 7일 이내에 장례식에 참석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아울러 장례 참석 목적의 격리면제서 효력도 7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한적 사유의 중도 출국 허용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다는 것은 14일간의 격리를 감수하겠다는 의사의 간접 표명이므로 자가격리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7월 10일부터는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중에 직계가족의 임종, 장례 등 인도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적으로 중도 출국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만약 기타 사유로 무단으로 출국하는 경우 공항 출국 심사 과정에서 무단 이탈자로 적발되어 격리조치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한적 사유로 남아 중도 출국을 허용하는 것은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의 한정된 논의이며, 국내 접촉 자가격리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것은 국제보건규약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시설격리 중 자가격리 전환입니다. 국내에 직계 3촌인의 가족이 있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시설격리에서 자가격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공항에서 자가격리자로 전환 가능하며 가족관계가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아닌 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일 경우 격리 대상자 보호 확인서 추가 진구가 필요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인천공항에서 보호자가 직접 인계하게 됩니다.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보호자가 내방할 때까지 격리 조치됩니다. 방역 톡톡. 안녕하세요.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최윤정입니다. 해외 입국자들의 입국 심사 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오늘의 상담톡은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최윤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의 입국 절차가 궁금하시다며 상담톡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럼 최윤정님의 상담톡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입국자들은 특별 검역 신고서에 개인 신상 정보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증상 발현 여부와 진단 검사 결과에 따라 각각 다른 검역 절차의 조치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한 후 입국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입국자 정보는 법무부와 질병관리청, 지자체가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또한 해외 입국자는 입국 시에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게 되는데요. 자택으로 바로 가지 않고 자택이 아닌 다른 장소를 방문하게 될 경우 무단 이탈로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자분에게 꼭 이 점을 주의시키고 바로 자택으로 귀가하도록 재차 당부드려야 합니다.